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너무나 큰 소식이 나왔죠. 쏜다 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쏠까 그냥 뭐 대리전 다른 애들 시켜가지고 조금 쏘고 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런데 결국 이란 이스라엘에 관련된 배를 납포를 하나 그러니까 납치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막고 가만히 있을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우리 뭐 서울 위에 어떤 공격을 받았다면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뭐 바다 쪽에서 쏘면서 살짝 도발하는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서울이 공격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과연 거기서 참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금 현재 빗썸 기준 비트코인이 9,50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와 해운 관련주 내일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하락 출발할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끝내느냐 안 끝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춰서 야 이거 이스라엘이 무조건 못 참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에 베팅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미국의 중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빠르게 이게 일단락 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혹시나 내일 그다음에 뭐 이틀 뒤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지금까지는 어둑어둑한 상황이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보복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번 주 증시 정리해 봐야겠죠. 코스피 이번 주 1.1% 하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벌써 조정이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되어 가고요. 삼성전자 열심히 잘 버티고 있었으나 이 친구도 이제 결국은 꺾여서 다시 내려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마도 내일 또 하락 출발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을 걱정해야 되고 3전 또 8만원을 지킬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코스닥이 기울기가 많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추가 하락이 일단 내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하락하면서 차트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저점을 지키는가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매도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환율도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실히 터졌다 보니까 내일 외국인이 과연 내일 또 살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이란 유가를 보면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나타나기 전 그러한 경계감이 있던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1.6%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그게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오전 충격은 받고 시작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4.5를 계속 지키는 모습이죠. 더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모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코스피 2%에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동성에서 어디까지 하락하느냐를 찾는 것은 일단은 무의미한 일일 정도로 변화무쌍한 장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호재라고 하기에는 이제 실적 시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악재는 오랜만에 조금 몰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몇십 년 만에 중동 전쟁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인플레가 문제인 전 세계 주식시장에게는 당연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의 비트코인의 흐름을 봐야 되고요. 비썸 기준 9,500만 원 정도를 지켜주는가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보복 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무조건 보복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일단 개인적으로 4월까지 이제 앞으로 2주 정도까지는 긴장감을 가져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거 우크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2022년 2월 4일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증시는 2%인가 3%인가 쭉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간 반등하면서 역시 전쟁은 매수기회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알고 계시죠? 2022년 끔찍했던 그 시장 반년 이상의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금리 상승 시기라는 그러한 악재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플레가 쭉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플레가 다시 또 올라간다면은 야 이거 진짜 금리 인상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락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100%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현금 비중 조금 만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2주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해운주, 방산주, 유가 등 이러한 인플레 관련주, 이스라엘 관련주로 조금 해지하는 전략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마음,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한데 공모주를 하면서 기다리기 정도의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겠네요. 마침 이제 다음 주부터 공모주가 또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또 공부해서 조금의 수익이라도 기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뭘 샀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전기, 기아,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KB금융, 아모레퍼시픽, 두산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 1.2조나 매수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로템, 고버스, 포스코홀딩스, HD현대일렉트릭, 삼천당체와 흥하해운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HLB,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LG전자, JNTC,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합니다. 이제 하락장이 출발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길목에 서 있는데 개인분들은 레버리지를 사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인플레가 계속 자극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란의 보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진짜 100달러 확인하러 갈 것 같습니다. 내일 유가 관련주 난리가 나겠네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무인 로보택시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길게 갈 호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JP모건 체이스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8%대의 금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전쟁이 혹시나 커지게 되면은 진짜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조금 무섭긴 하네요. 중국 방문 일정이 끝난 옐런 태양광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조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이 블록딜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귀신같이 그때 살짝 고점을 찍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콩에서 승인이 되면은 중국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CPI가 높게 나왔습니다. 증시가 출렁 한번 거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에 PPI가 낮게 나와서 진짜 다행이었는데 결국 전쟁이 터졌네요.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가 세린 메이에 관련돼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하락을 예측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까 연준의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리스크가 나오면은 유가가 오르면은 인플레 자극되고 결국은 금리 인하가 미뤄지거나 진짜로 인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반도체 업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슬슬 끝나가죠. 그리고 반도체 랠리도 분명 좀 길게 이어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이 나와도 절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투자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반도체에 또다시 구조대를 보낼지 한번 보도록 하고 현대미포조선이 HD 현대미포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수요일입니다.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 월드 IT쇼가 열립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발효가 됩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 3월 기존 주택 판매, 넷마블 레이븐2 온라인 쇼케이스가 열립니다. 스코넥앤 메타 공동 개발한 XR 게임 스트라이크 러시가 출시가 됩니다. XR의 호재가 될까요? 금요일입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21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잘 봐야겠네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넷플릭스 등 이러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일정이 있죠. 실적이 쫙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넷마블과 크래프톤의 게임 출시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도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이번 주 조금 힘든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